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의 모델과 교육의 회복이 절실한 시대에 기독교 홈스쿨링이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의 모델을 제시하는 기독교 홈스쿨링 관련 소식 잠시 후 전합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개최된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치와 종교 분리의 원칙을 파기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제22대 대표회장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오늘 이슈를 보는 창에서는 이영훈 목사에게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한기총의 청사진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인순 목사입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독일과 프랑스도 포함됩니다. 최근 대선을 앞두고 유럽은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짜뉴스 경기령이 내려졌는데요. SNS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양산되는 가짜뉴스가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대표적인 현상은 무질서입니다. 어떤 뉴스가 질서와 화평을 깨뜨리고 분열과 무질서를 만드는지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자녀들 교육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과 교육의 회복이 필요한 시대에 기독교 홈스쿨링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믿음이와 소망이 사랑이 형제가 큰형 믿음이의 인도로 영어 성경을 함께 읽습니다. 홈스쿨링을 통해 삼형제가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서로 협동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엄마랑 요리하고 동생들 공부 가르쳐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희준 함석희 집사는 믿음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 홈스쿨링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홈스쿨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엑스포에 참가한 아이들의 모습이 밝고 건강했기 때문입니다. 홈스쿨을 받는 아이들의 태도나 그 아이들의 얼굴 이런 것들이 너무 기존의 아이들과 달라서 저희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홈스쿨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껴서 한번 좀 더 알아보게 됐고, 그러던 중에 이제 결심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홈스쿨의 길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홈스쿨 시작 초기에는 주변의 우려와 편견 때문에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가르쳐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성경 암송과 외국어, 성품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믿음이 가정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 창세기를 암송하고 영어와 수학 등의 공부는 물론 설거지와 빨래 등을 함께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서로 많이 협력해요. 집안일, 공부, 또 그다음에 심부름 그런 것들도 서로 미션을 같이 나누어서 하려고 서로 그런 거를 굉장히 즐기는 생활 공동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 그런 잘하는 모습들을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서 참 행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을 명령하신 신명기 6장 4절에서 가져온 이름 쉐마 홈스쿨.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 기독교 홈스쿨이 이 가정과 교육의 변화와 회복의 모델로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학기에 마련되는 성경적 홈스쿨링을 위한 기초 세미나는 홈스쿨링이 궁금한 가정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홈스쿨링 아카데미 이필웅 목사는 기독교 홈스쿨은 공교육에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영성과 지성을 통합해 균형의 성장을 이루는 사람을 기대하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성경적 홈스쿨링에서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정의 우선순위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성경 자체가 모든 커리큘럼의 기초가 되고 또 성경적인 홈스쿨링의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홈스쿨링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뿐 아니라 가정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기독교 홈스쿨링이 민족을 치유하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이 땅의 크리스천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순실 게이트와
전투와 대통령 탄핵 등으로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2017 횃불 구국 금식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진행된 기도회에서는 총 6번에 걸친 말씀 선포와 찬양, 국가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집중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강사로는 횃불재단 이형자 이사장,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 에스더기도운동 이용희 대표 등이 나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방파선교회가 제4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최동환 목사를, 신임 사무총장에는 정진호 목사를 각각 선출했습니다. 최동환 회장은 세계 곳곳에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기도와 헌신으로 섬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30년 이상 방파선교회를 위해 섬긴 김영곤 전 사무총장의 발자취가 담긴 회고록 출판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방파선교회는 현재 29개국 64명에게 선교사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선교단체입니다.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통합추진위원회가 지난 2일 한교연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공문을 보내 양 기관의 통합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목회대학원 겨울학기 특강이 오는 6일부터 9일까지 안양 세중앙교회에서 목회와 선교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한세대학교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한세대학교 대강당에서 2017 제4회 아세아 마가다락방 청소년 지도자 영성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제2회 한국기독교 단편영화제가 오는 25일 비트인교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영화제에는 총 12편이 출품됐으며 1차 심사를 통과한 5편 가운데 수상작이 결정됩니다. 이번에는 나라밖 소식입니다. 성경 속의 기록들을 실제로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에 첨단 기술을 이용해 성경 속에 나타난 고대 유물의 실체를 발견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전해온 소식입니다. These black charcoal-looking remains may seem like trash, but they contain hidden verses from the Bible. When we reached the debris where we are looking for artifacts from the Holy Ark, we worked very carefully with paintbrushes and so on. Archaeologist Dr. Sefi Parath found the scroll while digging in a synagogue. We found something harder than the soft earth, and a long, thick cigar was observed for us. Archaeologists found the fragment in 1970 in En-Gedi, and it took 45 years for a unique combination of technologies to decipher it, called micro-CT scanning and virtual unwrapping. The actual instrument that was used to scan the scroll is at the Bar-Ilan University and is used for nanotechnology in order to do brain imaging and other imaging that is used for brain research. Even with this technology, David Merkel and his team couldn't read the writing. We had to pass over those images to the University of Kentucky, to Brent Seals of the Department of Computer Science there, and they were able to do virtual unwrapping of the scroll. It's actually kind of opening it up, and then they saw the writing within the scroll. The significance of this find is that it is a Bible from 1,500 years ago. She says it's the first copy of the Bible found between the 2,000-year-old Dead Sea Scrolls and the 10th century AD Aleppo Codex. What's most exciting is that we're using the best possible technologies to help us decipher or work on antiquities, on the oldest material possible. And this is just the beginning. What is also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same technology to many hundreds of other artifacts that are lying in the vaults of the Israeli Antiquity Authority without anyone knowing what they might contain. Kind of a 21st century can opener, right? Chris Mitchell, CBN News, Jerusalem.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은 연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국가 조찬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분리의 원칙을 파기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주성철 목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성철 목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은 오늘 3월 2일로 국가조찬기도회가 예정돼 있는데 미국은 한 달 빨리 열렸군요. 이번 국가조찬기도회 어떻게 진행되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2017년 2월 2일 적어도 3,500여 명의 정치인들과 군 장성들이 초청되어서 국가조찬기도회로 모였습니다. 네. 올해가 65번째로 열리는 국가조찬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50개 주의 각 주지사들과 각 주의 주요 인물들과 또한 140개국의 대표할 만한 인물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청되었습니다. 네. 1950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시작한 국가조찬기도회에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엄 목사가 처음으로 참석을 했고 이것이 바른 일이라고 그레엄 목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특별히 이번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데 엄밀히 따지면 정교분리 원칙을 파기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정교분리 폐지에 대한 법령 가운데 존슨 어멘드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종교단체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막는 법령입니다. 그런데 올해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미 45대 대통령인 트럼프는 이것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것에 대한 원인은 미국 건국 당시에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많은 희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른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미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이 건국 당시 소위 거문도포, 즉 목사님들의 활약이 많았는데 당연히 크리스천들이 정치 활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설교 속에서 정치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존슨 어멘드먼트 폐지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안을 폐지시킨다는 트럼프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이에 대해서 적지 않은 반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이민법과 외교법에 대해서 많은 반대 시위가 있었음을 보아 이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당장 그 발언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니만큼 미국 교계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예, 물론 교회 안에서도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고 존슨 어멘드먼트 폐지에 대한 찬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종교 분리 폐지 법안인 존슨 어멘드먼트의 폐지를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자유로운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당연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존슨 어멘드먼트가 폐지가 되면은 교회나 목사님이 원하는 이 후보자와 정치 안건들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미국은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국민들이 잃었던 자유의지와 종교 자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에서 들리는 소식들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에 이영훈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이뤄야 하는 중요한 때에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갖게 됐는데요. 이영훈 대표회장을 김효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대표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기총 대표회장의 연임이 되셨습니다. 사실은 선거 당일날에도 조금은 긴장감이 많이 감돌았던 것이 사실이고 과정에서도 순탄치 않은 점들이 또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적으로 22대 대표회장으로 기립박수로 추대가 되셨어요. 오늘 인사 말씀 대신에 당선 소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당선 소감보다도 이제 저에게 하나의 숙제를 맡겨준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한기총 대표회장이 바뀌면 이제 순탄하게 통합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를 것을 예상하기도 했고 그래서 전원이 그렇게 저를 다시 세워서 그 과정을 잘 완수하라고 숙제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연임에 성공을 하게 되시면서 한기총 내부에는 어떤 좀 변화가 있을 것인가 기대를 또 모으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변화와 개혁 이런 부분 좀 생각하고 계신가요?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2011년 우리가 7.7 정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모든 교단 대표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제 새로 바꾸자, 선거 제도를 개혁하자 동의를 했다가 이제 한기총에서 나온 교단들이 한교회를 만드는 바람에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회장 당선 소감에서 한기총의 환골 탈퇴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내부적인 개혁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좀 갖고 계신가요? 글쎄요,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본적인 병폐가 선거 때마다 다가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선거제도 개혁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 건전한 보수교단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이 이단에 연루가 됐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듣는 단체들이 기독교 연합기관에는 이제 발붙지 못하도록 그런 것도 이제 일을 마무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정관 개정을 통한 원래 모습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실 일이 산적히 쌓여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희도 기도로 좀 응원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장님 또 지난 1월 9일이죠. 한국교회 총연합회 가칭 한교총이 출범을 했습니다. 사실 이 한교총이 출범을 하면서 한기총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도 해요. 이게 흡수냐, 합병이냐 여러 가지 좀 의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쾌하게 소식을 좀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현재 교육부에 등록되어 있는 22개 교단장들이 모여서 만든 연합체입니다. 하나의 네트워크이고요. 어떤 그 구속력을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니고요. 그 교단장들이 같이 의논하기를 법인체는 문광부 산하에 유일하게 등록되어 있는 법인단체를 우리가 사용하자. 그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수순을 밟아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사실은 교단마다 부단히 그동안 또 대표장님께서도 애를 많이 써 오셨지 않습니까? 또 성도들과 모든 교회들의 열망이기도 한 상황일 텐데요. 한교총 출범 이전에 사실은 한기총과 한교연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지만 사실 조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2월 2일이었죠. 교단장회의에서는 한교연 측에서도 조금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여줘서 기대감을 또 많이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전한 연합을 위한 보관이 좀 있으신가요? 글쎄요, 저는 이제 한교연요원의 새로 대표장 되신 정세웅 목사님이 저하고 몇 차례 대화 나누면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저거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고시영 목사님이 통합추진위원장이기 때문에 한기총 한교연이 먼저 하나 되는 일은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지금에는 그게 그런 어려움이 없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적인 요구 사항이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분열을 거듭해 왔는데
올해 종교교육 500주년에 하나가 안 되면요.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희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사회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교회가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힘이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같은 생각 갖고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132년 전에 이제 감리교, 장로교, 성에서 같이 들어왔을 때 초기 모든 세력은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모든 그 모임, 무슨 중요한 행사 또 3.1운동까지도 기독교가 똘똘 하나가 됐는데 지금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각기 다른 소리를 내기 때문에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힘이 약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려면 어쨌건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뭐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슬람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도 개인적으로도 한국교회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제 순복음교회를 올해도 이제 이끌어가게 되실 텐데요.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계시는 혹은 성도들이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목회 철학이 있다면 좀 듣고 가고 싶어요. 네, 저희가 이제 올해 59주년이고 내년 60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6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네.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자. 초대교회에서는 딱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 또 하나는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도순복음교회도 성의 역사를 강조하면서 사랑 실천에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저희 교회 예산의 3분의 1이 구제하고 선교 쪽으로 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성의 역사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교회,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말씀 잠깐 주셨지만 올해는 또 마틴 루터 종교계 500주년 기념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한국교회가 이제 그 교회 본질 회복인데요. 종교개혁도 사실은 교회 본질 회복입니다. 교회가 너무나 물질 중심으로 흘러가고 예측주의적으로 흘러가니까 거기에 대한 반기를 들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교회도 이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또 세속화의 물길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번에 다 고쳐서 개혁해서 이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기뻐하시는 우리 단체로 우리 거듭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또 저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눠주시면 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의 내용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고요. 에베소 4장에 있는 말씀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강호 기도해 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참여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도 함께 기도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각 학교별로 교복 물려받기 행사를 하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졸업과 입학을 준비하는 때인데요. 절약과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철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